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퇴진 방식과 퇴진 시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공언한 반면에 민주당은 관철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신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제 직무 정지된 건 아닌데, 자 여당 대표까지 직무가 배제됐다, 직무 수행해서 안 된다고 천명한 만큼 사실 손을 놓고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뭐 법적인 부분 좀 이따 제가 여쭤보고, 여하튼 정치학자로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코마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데드닥이 됐다. 그러니까 죽은 오리가 돼버린 거죠. 권한은 있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딴 네.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하고 무모한 네. 이런 행위에 의해서 지난 2016년도 당시에 탄핵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속에서 촉발된 거라고 하면 네. 이거는 대통령의 행위, 그 잘못된 행위죠. 치명적인 오판. 지금 이것 때문에 내란이라는 죄로 지금 그 당장 지금 피의자 신권으로 지금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어떤 수습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바로 내려버리고요. 네네. 야, 이런 상황은 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경우도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런 것과는. 없죠. 왜냐하면 예.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게 그 표현을 했냐면 입건을 네.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국헌을 물러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더 이상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게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떠한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우리가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불안하고 위험한 국가로 지금 자꾸만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돼버리니까 지금 오늘 뭐 그 증권 시장도 얼마나 폭락했죠. 더 나가서 하나 정말 지난 2016년도에도 그랬었는데 이상하죠. 반복되거든요. 트럼프 정부 일기 출범을 앞두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거였나요? 그랬었잖아요. 예, 그 2016년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겁니다. 예. 지금이 2017년 초에 맞아요. 2017년 3월 이제 딱 10일 날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딱 정확하게 거의 8년 만에 트럼프 정부 또 2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은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맞춰서 우리가 통상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 안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해야 될 이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위기 중에 아주 대위기다라고 우리가 진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야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네. 즉시 퇴진이나 탄핵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은 어쨌든 나름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일요일에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내놓은 게 질서 있는 퇴진 강조하면서 이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과연 질서 있는 퇴진이 뭔지. 자, 대통령 직무를 이제 배제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정수반이나 국가원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헌적이죠.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얘기는 실은 2016년도
그 11월에 나왔었던 거예요. 예를 네. 들어볼게요. 네. 그 당시에 탄핵은 좀 건정 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관영 의장께서 전직 국회의장님들을 다 모아서 네.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때 중재안은 뭐였냐면 그때 11월 달이니까 탄핵하기 전이니까 3월 하야 5월 대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한 4개월 후에 하야하고 그 2달 후에 대선을 치르면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속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탄핵은 아니고 조기에 예를 들어서 퇴진을 하는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드는 로드맵 거를 말되고 일정은 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질서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당시에는 3월 달에 하야하고 5월 대선. 왜냐하면 2달 만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돼 있으니까 헌법에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예. 질서 있는 퇴진인데 그것이 함축하는 거는 뭐냐면 퇴진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 없이 뭐 조기 퇴진하겠다. 그걸 또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당장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수습책을 내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총리가 있지만은 주도하면 자기는 지원을 하고 서포트하겠다. 그렇습니다. 협의를 예. 하고 그러니까 예. 당정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틀 속에서 한다고 했지만은 당장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핵심은 이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핵심은 탄핵이다. 그게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퇴진이 일단 돼야지 직무가 정지가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헌재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 뭐 즉각 퇴진이냐 조기 퇴진이냐 이 부분은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네네. 2016년도에 당시 지금 우원식 의장도 당시 의원이었었지만은 이게 거국내각 비슷한 식으로 구성을 해서 풀어나가자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예. 그때는 전제가 있어요. 왜냐 야당이 합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거기에서 일체 뭐 응하지도 않고 합의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를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대통령이 이제 곧 직무가 배제되고 물러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당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에 동조하는 거냐? 네. 그러면 너희는 내란 동조당이냐? 이런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과연 여당 입장에서 이 특검 이 부분에 버틸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아마 또 충돌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특검의 최종적인 승인은 누가 해야 되죠?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권한을 예, 예.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라. 인사권에 대해서 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건 하라고 얘기하는 이 충돌적인 조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거냐. 이것만 살짝 승인해라. 이거 살짝 승인해라고 그런 네. 부분이 될 텐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스스로가 하라고 하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걸 여당 대표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헌법적으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탄핵이란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주 지금 탄핵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느냐. 네. 더 나가서 지금 여론은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면은 뭐 진짜 너무 낮잖아요. 예, 예. 이걸 뱉어낼 수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6년도 12월 3일서부터 8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1,012명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95% 신뢰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5%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가 나오니까 탄핵 당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국정이 지도가 5%인데 그거를 버틸 수 있나요? 지금도 거기로 가고 거의 있다는 지금 가고 거.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14일 날 안 예. 되면 또 다음 주 뭐 21일 날 또 20일 계속 교수님 하겠다는 보시기엔 거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떠한 질서에 있는 퇴진이라는 것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왜 계속 질서인 퇴진을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당장 사퇴하는 거, 그다음에 탄핵의 그 2016년 트라우마 때문에 당장 그거를 또 허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풍을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조금 이제 혼돈스러운 거는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굉장히 네. 지금 많은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예. 조기 퇴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헌재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제일 직거래서 불확실성이 클 바에는 차라리 조기 퇴진을 해서 탄핵을 빨리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탄핵을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을 해서 소요되는 기간보다 빠르게 이 부분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반대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조기 대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어떻게 이것 때문에 너무 쉽게 민주당의 줄 대선을 수는 없다. 정권을 내준다. 이거 이거를 두려움이었잖아요. 막자고 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저께 얘기한 거는 뭐냐면 탄핵은 혹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퇴진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얘기했던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더불어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목요일 날 뽑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당장 토요일 날 표결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또 충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야당 여당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약간 시간 싸움이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시간 들었어요. 싸움이죠. 시간 맞습니다. 싸움인데 아니 뭐 그 여당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한 게 아 뭐 2심 언제 나오고 확정심 언제 맞습니다. 나오냐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들이 조금 아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런 생각들이 그 합쳐지면 탄핵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여권 내에서 증폭될 이루어질 것 수밖에 같아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변수예요. 하나는 네. 뭐냐면 지금 수사가 그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있었고 경찰 수사 있고 뭐 공수처 수사가 있는데 지금 뭐 전 국방부 장관은 좀 거의 이제 뭐 내란죄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예. 그럼 바로 윗선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긴급 체포할 거냐 지금 뭐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긴급 체포를 할 태세로 나오고 있지 보이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결국은 탄핵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이제 크다고 좀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633이니까 2심까지 한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대법원 3개월 걸리니까 최소한도 6월까지만 버티면은 최종적으로 선거법하고 유증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니 지금 사법부가 어떤 일정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뭐 9개월 끌고 12개월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되겠냐 그렇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예상했었던 거라든지 또 기대했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거를 결국은 풀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치적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더 이제 정말 좀 바람직한 거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조기에 퇴진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거를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그걸 허용을 해줄 거냐. 조기 퇴진 시점을 여야 대표가 정해서
합의를 봐서 그걸 추진한다. 추진한다면 탄핵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5, 6개월 걸리는데 그거보다 앞장서서 이게 조기 대선이 간다고 한다면 탄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게 되면 분당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탄핵이 날 수도 탄핵이 있다. 날 수도. 근데 그런 식으로 또 대전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굉장히 복잡한. 이게 진짜 뭐 미적분보다도 더 어려울 정도로 필요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방송 중에 이렇게 많은 속보를 본 건 처음 봐요. 끊임없이 속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이게 보다가 속보 보고 그 자막 보고 또 질문할 수 속보라고. 있고.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일주 후에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아주 초불확실성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탄핵 재표결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법안 또 다른 특검 법안 네. 같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이제 국회에 제출할 거고요. 자, 이런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법무장관, 경찰청장 탄핵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은 검토 중입니다. 네. 내란죄로 오늘 국수본에 고발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정말 뭐 이게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국정 마비는 안 시키면서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맞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무회의에 대한 기능을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표결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막았느냐? 반대를 했어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가 네. 내란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대 해석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더 나가서 뭐 탄핵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국정을 마비한다라고 하는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토하는 건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거는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총리가 계속해서 공동운영이라는 말을 계속 꺼내놓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엄포용인 네.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네네, 했어요. 맞습니다. 예. 자, 탄핵이나 자진 사퇴밖에 없다고 민주당 이제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의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의 제거한 시점이 한동훈 대표 네. 한덕수 총리가 업무 배제돼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또 이게 그렇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 그렇다면 국무위원에 대한 일종의 인사권인데 이거 아주 뭐 국군 통수권과 함께 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권리인데 이거를 또 행사한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그런 행정권이 있고요, 인사권이 있고 개헌선pon권 등등 해가지고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무위원회 관련된 임명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뭐 어쨌든 간에 부결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정적수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대전제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직무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본인도 했고 여당에서도 했고 야당에서도 했고 모두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상충되는 거니까 예. 엄밀하게 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를 하든 뭐든 할 텐데 그것만 아니라 지금 국정원 예. 1차장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도 인사에 관련된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직무정지 아니네. 네. 결국 이선 후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사실상 직무정지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빌미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헌법적 이제 헌법 절차다. 질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게끔 돼버린 거죠. 네. 그러나 보면은 이제 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외국 뭐 국가 수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정은 이제 취소를 하고 있긴 취소됐겠죠.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국가 대표권 이거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모든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적으로 직무 정지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예요. 거리라는 거는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사표를 냈다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제가 사망이 됐다든지 그거는 고리 상태란 말이죠. 두 번째는 사고란 말이에요. 이 사고가 지금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위헌적 유법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가 사고라고 얘기한다면 직무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거냐 이 부분도 또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네. 걱정스러운 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급변 사태가 터졌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급변적인 걸 했을 때 그때는 누군가 조치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간단해요. 그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하고 그냥 모여서 이 부분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면 되는 거죠. 그때는 야당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기 정치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네. 행사하는 방법 속에서 누구나 더 납득할 수 있게끔 그때는 여야가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네네.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태가 터진 다음에 야당 의원 유튜브에 그 사령관들이 나와서 그때 어땠다 저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은 적극 가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식적인 국회에 나와서 뭐 현안 질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야당 의원이 하는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나요? 군인으로서 군인의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끝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전국이 전개돼야 한다고 보세요? 뭐 이제 크게 지금 탄핵이냐 하야냐 조기 퇴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하여튼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도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의 나름대로 경륜과 경험과 그리고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